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만원같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 들어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오는 뉴스 어제 일어난 일이죠. 어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일본의 아베 신조 있지 않습니까? 전 총리였던 이 아베 신조가 어세시네이션, 그러니까 어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대문짝만하게 여러 통신들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어제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베 총리는 어느 한 동네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고 하네요. 네, 총성이 울려 퍼지면서 첫 발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아베 총리가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이제 두 번째 총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러면서 영상이 이렇게 또 뉴스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제 아베 총리가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다가 선거 유세를 위해 가지고 연설을 시작을 한 지 한 10분도 한 10분 정도 지난 뒤에 갑자기 뒤에서 빵 하고 소리가 크게 울리더라고요. 네, 빵 크게 울린 뒤에 그 다음에 이 아베 신조가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총이 이제 발사가 되면서 이 아베 신조가 쓰러지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아베 신조는 총을 맞은 뒤에 가슴 쪽에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가슴 쪽에 총을 맞은 뒤에 이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처음에는 심정진 상태로 이렇게 병원에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아베 신조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지혈도 하고 그리고 수혈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피 수혈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베 신조가 사망을 했다라고 병원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범인에 대한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범인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해상 자위대에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자신이 만든 총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한국같이 이렇게 총을 소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법인 나라거든요. 네,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소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 남성은 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 쓰여진 범행에 쓰여진 이제 총기가 이렇게 사진에 올라왔는데 검은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싸져 가지고 이제 파이프 두 개가 있고 산탄총이더라고요. 산탄총, 굉장히 짧은 이 산탄총을 직접 자체 제작해 가지고 이 아베 신조를 쐈다고 합니다. 이 아베 신조가 여기에 와가지고 연설한다라는 것을 이제 안 뒤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곳에 숨어 있다가 숨어 있지도 않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같이 이제 총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연히 안 일어나겠지 하면서 그냥 평상시대로 길거리 유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이 40대 남성은 아베가 이제 여기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베 신조가 연설한 뒤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자신이 만든 총을 꺼내 들고 발사를 두 발을 하면서 이 아베 신조를 사살을 하게 된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사건으로 지금 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뭐 미국, 러시아 뭐 여러 정상들이 일본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안타깝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심한 애도를 지금 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총격 사건, 폭력 사건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는 않죠. 더 혼란만 부추길 뿐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아베 신조가 이제 사망을 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사살을 당했다. 어세시네이션을 당했다라는 그 뉴스가 어제 가장 큰 뉴스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이 범인은 이 범행을 저지른 뒤에 총을 두 발을 발사를 한 뒤에 이제 총을 이제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혔다고 하네요. 거기에 있었던 이 아베 신조의 보디가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보디가드들 한 4명 정도가 바로 이 범인을 제압을 하면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엄청난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었네요. 그러면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단화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또 거의 10만 명급인 이제 9만 1,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네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320여 명 정도가 나오는 등 계속해가지고 좀 높은 수치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드디어 9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8천 몇백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9,006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도 104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네요.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 연구진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재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2배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욱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렸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면역력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걸리셨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계속 접종 업투데이트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학철이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 아주 그냥 한가운데 있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에. 그러면서 유럽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같은 곳, 이런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다시 대유행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0%, 일주일 새에 20%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심하면서 돌아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스크 착용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하면은 좋겠죠. 저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다니면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이 마스크 착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유튜브 찍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거랑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하는 거랑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내 얼굴을 이제 조금이라도 가리면은 이제 자신감이 이게 조금 더 이제 뚝쑥쑥 올라와가지고 마스크 쓰면은 막 길거리에서도 막 말 잘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마스크 벗고 있으면은 조금 무슨 팬티를 안 입은 마냥 이렇게 좀 수줍으면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마스크를 쓰므로 해가지고 좀 자신감이 좀 상승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당연히 운동할 때 야외에 계실 때는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실내 안에서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베이징 같은 곳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혼동이 지금 많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베이징에 이렇게 해외에 있다가 베이징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를 굉장히 또 많이 맞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그런데 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증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중국 베이징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 베이징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스템은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을 발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으면은 시노팜이나 시노백이라는 이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거든요. 요것을 접종을 해야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시노팜 아니면은 시노백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시노팜이나 이 시노백은 이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조금 효과가 덜하다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차라리 화이자나 모더나가 접종돼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는 의무화라고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꼭 접종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여점 들기로 하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35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또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러시아 군인이 유크레인에서 이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작전 중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봤었을 때, 아니 그러면은 이 전쟁이 벌써 끝난 것인가? 왜냐하면은 러시아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작전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는 이제 전쟁이 이제 그만되는 것인가? 이제 곧 종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로 돈바스 지역 뭐 한 70%, 80%를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재정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더욱더 초장기전으로 이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쉬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작전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전 중지 명령을 내렸더라도 지금 이 전쟁이 완전히 멈춘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조그만 전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네츠크 있지 않습니까? 이 도네츠크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공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중지 명령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와 그러면은 이제 전쟁 끝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인플레이션 끝나고 그러면은 주식 미친 듯이 또 올라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쟁 아직 안 끝났고요.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을 더욱더 초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일부 후퇴는 아니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잠깐 멈춘 거라고 합니다. 잠깐 멈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계속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유크레인에서 이 러시아군이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지배를 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컨트롤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러시아 군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유크레인 땅들에서 지금 유크레인에서 나는 이런 곡물들, 그리고 뭐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품들을 러시아 쪽으로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당연히 싫겠죠. 유크레인인들은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는 이 컨트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잠시 이 전쟁을 좀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전 중지 명령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어쨌든 잠시 이렇게 점령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재정비도 하고 뭐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으니까 그 군인들도 이제 재정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또 이런 또 황당한 요구를 미국에다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유크레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이 땅이 유크레인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건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 민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거들리면서 지금 이 유크레인을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 땅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가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라스카 있지 않습니까? 알라스카는 예전에 러시아한테 돈을 주고 직접 산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라스카에서 뭐 엄청나게 오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황금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미국한테 이 알라스카가 원래 자신이 땅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또라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라스카는 미국의 한 주거든요. 미국의 이 50개 주 중 하나의 주인데 지금 러시아는 이 알라스카를 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러시아는 이 푸틴이
푸틴이 계속 독재를 하면서 푸틴이 지금 굉장히 늙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또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노망이 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발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지도자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미국도 지금 대통령들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70살, 80살 너무나 많이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한 60세가 넘어가서부터는 뇌가 제대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좀 지도자가 좀 젊은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이때쯤이면은 70대, 80대이시면은 노년을 조금 좀 편하게 좀 즐기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회사 어느 한 조직, 커다란 조직을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CEO 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어야 한다. 65세가 넘어가서부터는 뇌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65세 넘어가서는 이 CEO 자리를 젊은 사람한테 넘겨주고 회장직으로 물러나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건희 회장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셔가지고 어느 한 조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한 조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느 한 나라의 수장직을 맡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 조직이 좀 느리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느리게 돌아가고, 그리고 지도층들이 너무나 나이가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너무나 늙은 나라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나 이런 CEO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젊지 않더라도 60대 아니면 50대 그런 나이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좀 제발 좀 젊은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조금 젊고, 그리고 좀 생각이 좀 올바르게 박힌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이가 먹은 이 푸틴에 나와가지고 또 요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러시아 추가 제재를 더 한다고 하면은,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추가 제재를 더 한다고 하면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내놨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러시아 유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한선을 두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푸틴이 이렇게 좀 발악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나저나 오늘도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9시가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열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풍기 틀면은 선풍기 바람 소리가 이 마이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컨 좀 켜고요. 에어컨. 더워. 에어컨을 좀 틀어야 돼요. 더워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 나오네요. 이제 곧 시원해질 겁니다. 어우 더워. 굉장히 덥고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 전쟁 얘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한 연구진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력을 더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소설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소설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면은 기억력이 훨씬 더 많이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치매는 아닌데 뭐 당연히 정말 치매는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깜빡깜빡 너무 잘해요. 좀 전에도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쓰레기 봉투를 이제 가져오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이제 문을 여는 순간 깜빡한 거예요. 내가 왜 화장실에 왔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돌아왔거든요. 제 방에 또 들어오니까 쓰레기통이 지금 비어 있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갔었구나 하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소설을 많이 읽어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소설을 읽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이런 뉴스인데요. 미네소타에서 어느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그리고 이제 자녀들 3명이 있는 어느 한 가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빠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빠가 자살을 했는데, 근데 비극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아빠가 자살한 뒤에 엄마가 세 자녀를 계속 싱글 마더로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자살한 뒤로 이 자신의 자녀들 3명을 익사시켜가지고 죽인 다음에 자신까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네소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일가족이 한 번에 이렇게 모두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좀 자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살은 전염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자살한다고 하면은 전염병처럼 좀 퍼져가지고 자살률이 좀 급증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웬만하면은 자살하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라이프 자살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것만 조금 넘는다고 하면은 괜찮아질 텐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자살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신한테 뭐 당연히 위험한 거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일들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창문을 닦아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스퀴즈 워커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가다가 빨간불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제 갑자기 스퀴지를 가져와가지고 창문을 닦아주잖아요. 창문을 닦아주고 그리고 뭐 50센트나 1달러 정도 이렇게 받는 거, 그렇게 받는 거 LA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다가 이 스퀴즈 워커가 보인다고 하면은 좀 멀리 그냥 세워둡니다. 오지 말라고 이렇게 멀리 세워두는데,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을 닦으면은 차가 더 더러워져요. 차가 더 더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사람이 보이면은 좀 멀리 됩니다. 그냥 멀리 서 있고 이제 파란불이 바뀌면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이 스퀴즈 워커가 어느 한 차량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이 차량에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차량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왜 닦으냐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닦으냐 그랬겠죠. 저처럼 왜 닦냐고 이렇게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차량 운전자가 또 화가 너무 나가지고 차량에서 이제 야구 빠따 있지 않습니까? 야구 배트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스퀴즈 워커가 총을 꺼내 들어가지고 이 남성을 쏴서 사살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스퀴즈 워커가 총을 가지고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은 이 총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어떤 행동도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면은 총기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 총기 관련 사고가 또 있었다, 메릴랜드에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총기 규제 좀 많이 해가지고, 총기가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총기 좀 많이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출발하면서 어제 상승을 많이 해서인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오르면서 지금은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그리고 S&P 500도 플러스 0.2%, 그리고 나스닥은 0.4%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6월달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미국 6월달 일자리가 37만 건이 증가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10만 건이 더 많았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닌데, 그런데 또 억지로 또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조금 이상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월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고용 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주식시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오는 7월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 7월달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마도 요번 달에도 금리 인상을 0.75%포인트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연준에서는 우리는 경착륙을 할 수가 있다. 네,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더라도 이 모든 충격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도 아마도 금리는 0.75%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2분기 GDP를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1.9%에서 0.7%로 GDP 상승률을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미 연준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화폐를 너무나 발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화폐 통화량을 3배가량 갑자기 엄청나게 늘렸다가 또 지금은 갑자기 엄청난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서 월가에서는 미국은 벌써 침체기에 돌입을 한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면은 침체기는 미국은 벌써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 침체기는 그렇게 뭐 심하게 충격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경착륙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7월 달에도 이렇게 금리를 0.75% 올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약간 뭐 예전보다는 덜하겠지만 좀 흔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벌써 이 투자자들이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0.75%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엄청나게는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최근 들어가지고 이 모기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모기지율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지금 침체기에 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미국 침체기에 우려해가지고 모기지율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GM이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최악의 실적을 내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GM뿐만이 아니라 포드도 이 중국에서의 사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봉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최악의 분기 매출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포드하고 GM 중국에서 지금 죽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교통 당국은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한 번 더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이렇게 가다가 보행자를 쳐가지고 사망케 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 오토파일럿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 가지고 더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트위터에 이 스팸 계정 있지 않습니까? 이 트위터의 스팸 계정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위터에 이 스팸 계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내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스팸 계정에 대해 가지고 이제 추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위터를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는 지금 현재 신규 채용을 멈췄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지금 침체기에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는 지금 신규 채용하는 것을 멈췄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인사부서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부서에 있는 인력들도 30% 정도 해고를 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업들이 채용 같은 것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 틱톡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틱톡에서 아시다시피 한 1년, 2년 전부터 기절 챌린지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하는 이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애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틱톡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은 너네들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틱톡을 지금 고소를 하고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주식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한 3, 4일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는 21,0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잘하면은 22,000달러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1,200달러 정도 돌파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버라이즌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버라이즌은 지금 기존 고객한테, 이제 몇몇 고객들한테 새로운 전화기를 무료로 지금 보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 이렇게 새로운 전화기를 무료로 보내주냐면은, 지금 이 버라이즌이 3G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이 3G 네트워크를 중단을 올해 한다고 합니다. 올해 이 3G 네트워크를 중단을 함과 동시에 이 3G 폰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G 폰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전화기를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3G 폰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4G 폰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4G 폰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고 그냥 뭐 플립폰이라고 합니다. 4G 플립폰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